안녕하세요. 나무준사 장용석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교육 혜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었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역하신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게다가 또 단기 복무는 아니고 또 중장기 복무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연장 복무까지 하신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거를 했다는 것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면 이런 혜택을 또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또 좋기 때문에 꼭 참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인데요. 이 전 시간에 제가 했었던 그 사이버 강좌를 이제 수강을 해가지고 전산 세무 2급까지 취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대학 위탁 교육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직업교육 훈련비 요거를 지원받아도 했는데 이 과정을 어떤 걸 했냐면요. 아나운서 과정을 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약 6개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지원 금액은 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 최대 지원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한 번만 지원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건지 좀 고민을 했었고 아나운서 과정을 하려면은 그 KBS 방송 아카데미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 KBS 방송 아카데미가 위치가 서울의 마포구 여기이죠, 상암동. 지하철역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제가 여기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이렇게 KBS 미디어 센터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제가 마포구에서 학교를 또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KBS 미디어 센터 방송 아카데미에 가서 그 아나운서 과정을 배웠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어요. 여기 강사분들이 그 현직 아나운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아나운서 과정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아나운서 과정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이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수료증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KBS 방송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과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수료증이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료증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KBS 방송 전문 과정 제 83기입니다. 아나운서 6개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급 일자가 2013년 12월 31일 KBS 방송 아카데미. 아무튼 요거 이 수료증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수료증을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좀 지원을 받으시면은 좋겠죠. 웬만하면 요즘에는 뭐 어떤 이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 수료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훈련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전직을 하는데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KBS 방송 아카데미를 한 이유는 글쎄요, 뭐 꼭 아나운서를 하기보다는 뭔가 제가 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고, 뭐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또 1인 미디어, 1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 배웠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KBS라는 그 아나운서에 대한 그 세계를 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 KBS 뭐 수신료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된 건데요. 뭐 저도 사실 TV를 보지 않습니다. TV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부족해요. 또 이런 이제 방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TV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KBS라는 그 방송국의 신뢰도, 뭐 그런 점이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 수신료를 내고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뭐 마지못해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 KBS 방송 아카데미를 겪으면서
또 제대 군인 지원센터를 이용했지만 이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편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뭐 제가 어떤 이제 방송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한 아나운서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제 트러블이 있었죠.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 아나운서들이 이 권위적이란 말이에요. 권위주의. 뭐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 몇십 년 했다. 뭐 그런 거 하나만으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방송 아카데미에서 제가 했던 거는 활동 내부에 83기 아나운서 야간으로 되어 있죠. 합격이 돼. 이것도 뭐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내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실 분들은 또 하셔도 되겠죠. 근데 KBS 아나운서 특히 뭐 아나운서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 기본 지식이 많아야 되고 뭐 토익이라든지 혹은 영어라든지 뭐 학위 어떤 대학교를 나왔냐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는 저는 할 게 아니다. 뭐 아나운서 과정을 저는 이제 그냥 취미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을 한 거지 뭐 꼭 반드시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또 유명 인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저 이렇게 뭐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같이 찍었던 이제 단체 사진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에 이제 빠진 인물들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얼굴을 다 공개하기에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본인들이 다 이런 거를 올라갈지 알고 이렇게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제 저고요.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뭐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분은 현재 연합뉴스 TV 아나운서입니다. 이름은 박서연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름은 그게 아니었어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름은 그게 아니었는데 뭐 그게 공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서연 아나운서고요.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 잘 모르겠고 이분은 현재 KBS 기자입니다. 신주현 기자.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정말. 그리고 이분은 김윤지 아나운서 같이 여기가 어디냐면 KBS 방송국이에요. KBS 방송 아카데미라는 곳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때 KBS 방송국을 이제 견학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헤럴드 뉴스 기자입니다. 헤럴드 뉴스 기자인데 이름은 고도혜. 이분은 잘 몰라요. 뭘 하고 계신지. 요렇게 요분들 요렇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언론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개인 혼자 1인 미디어로 이런 분야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 좋고 부조리한 부분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방송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다 아실 겁니다. 이규봉 아나운서 이분 옆에 계신 분은 김윤지 아나운서 그리고 이렇게 뭐 견학을 갔을 때 라디오 생방송센터에 가가지고 이금희 아나운서 이분이 방송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서로 만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새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또 반겨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방송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기상캐스터 또 아나운서라고 해서 뭐 아나운서 그 원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박소영 기상캐스터예요. 기상캐스터를 하는 것도 배웁니다. 아나운서가.
뭐 이제 제대군인 하신 분들, 군인 전역하신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나운서 과정이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직업교육 훈련 비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2011년까지 공군 부사관 8년 한 디자인 창작자 지식인 멘토 나무중사 장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